왜 이 주택이 250만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됩니까? 아니, 이 아파트는 임대료가 한 달에 거의 3,000달러라고요? 탐욕 때문인가요? 음모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강력한 경제학 개념일 뿐입니다. 공급 탄력성이 그것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산업과 일자리가 소수의 역동적인 도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산업, 로스앤젤레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보스턴의 제약 산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동적인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기억나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하며 구매자는 어떤 가격 하에서도 더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더 많은 수량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증가가 더 클까요? 수량 변화인가요? 가격 변화인가요? 그것은 공급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생산자가 더 많은 주택을 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니 공급량은 많이 증가하고 가격은 약간만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주택을 더 많이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급 곡선은 이런 모습이 될 텐데 이 경우 공급량은 조금만 증가하겠지만 가격은 많이 오를 것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업체가 높은 가격에 대응하여 생산을 쉽게 확대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불행히도 현재 많은 도시의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도시들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주택 수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죠? 첫째, 몇 가지 본연적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여러 도시들은 아름다운 수변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멋지네요. 하지만 그 말은 토지 공급이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복합적이라 본연적인 것과 비본연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토지 이용법과 기타 규정으로 인해 건설업체가 주택을 더 많이 짓지 못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예로 들자면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토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지를 넓힐 수 없다면 건물을 높이 짓는 건 어떨까요? 하늘에는 영토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토지 이용법은 도시의 상당수 지역에서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단독주택을 2세대 주택이나 4세대 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보통 금지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건축업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다음엔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 공무원은 허가 신청자를 몇 년 동안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평균 627일이 걸려야 새 집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연은 건축업자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가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택사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관, 계획위원회, 역사보호협회, 기존 주민단체 등 그들은 소송, 시위, 관료주의적 반대를 통해 상황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이유를 더 잘 이해했으니 우리의 공급과 수요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가 번창하고 그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합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10명이 이 도시로 이사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축업자들은 수요 증가를 보고 더 많이 건설하려 했지만 저지당합니다. 수변 제한, 고도 제한, 토지 이용법, 관료주의, 소송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탄력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따라서 건축업자가 어떻게든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공급량을 약간 늘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10명이 입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누가 새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예비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새 집을 얻기 위해 입찰가를 올립니다. 새 집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선 한 사람이 나가떨어진 후에 가격이 좀 더 오르고 다른 한 사람이 그만둡니다.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 결국 단 한 사람만 남습니다. 입찰가가 높은 사람이 새 집을 낙찰받습니다. 유의하세요. 가격을 올리는 것은 주택 소유주가 아니라 구매자입니다. 서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급이 한정된 상황이니까요. 주택의 비탄력적인 공급은 기존 거주자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신규 건설을 막을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누가 피해를 입었나요? 글쎄요, 많은 사람이죠. 특히 시장에서 도태된 예비 거주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고 통근 시간이 더 길어져야 하며 심지어 좋은 직장 근처에서 살 길이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세요. 피해를 본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예비 주민들은 집값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일부 도시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법률을 완화하여 도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규 주택 수가 급증했고 주택 가격은 완화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모방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조차도 신규 2세대 주택과 4세대 주택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 공급이 좀 더 탄력적으로 된다는 소린가요? 좋습니다. 그거예요. 집값이 왜 오르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공급 탄력성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세계 곳곳의 주택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연습 문제를 확인하여 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학 교사를 위한 문제은행과 수업 요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시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하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